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탈북민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난의 행군 시기,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셨죠?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1995 년부터 2003 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은 탈북민들이 발생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약간 그 갈비뼈가 아랑아랑한 사진, 막 그다음에 땅에서 막 국수 오라기를 주워 먹는 사진, 바짝 마른 꽃제비들의 사진을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가 고날의 행군 1995 년부터 2003 년. 왜냐하면 1994 년에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4년 이후부터는 배급이 전면 끊겼습니다. 그래서 95 년도에 때부터 저의 그때 제가 굉장히 그런 시기에 이제 제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북한의 어려운 여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죠. 그때 많은 탈북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2008 년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2012 년이 북한의 이제 김일성이 100 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강성 대국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8 년은 강행군을 해서 2012 년은 엄청난 부강한 조선을 만들자라는 어떤 북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갔지만 또 이 시기에 탈북자가 강행군 시기에 또 많이 되고 발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행군을 왜 북한에서는 1994 년도 95 년부터 2003 년을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으로 명명했냐라는 이유. 이게 뭐냐면요. 지금 그 고난의 행군이 1938 년의 12월부터 1939년 3월 달에 북한이 이제 일본 토벌대가 이제 김일성 부대를 뭐 이렇게 추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이제 그 유격대를 말살하기 위해서 토벌대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쌀도 공급 산에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쌀도 공급 못 받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산을 다 통과해서 살아남는 그 시기까지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 그때 잘못하면 김일성 부대는 유격대는 다 말살될 뻔했으니까. 그래서 김일성이가 해방 이후에 이 시기를 명명을 합니다. 그때를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고 명명을 한 거죠. 그것처럼 1995년 이후에 지금 또 고난의 행군 그때처럼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도 미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엔에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의 행군을 겪는 것은 해외 이런 미국과 유엔에서 미국과 그 앞잡이들이라 그래요. 유엔이라고도 안 그러죠. 미국과 앞잡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경제 봉쇄 이런 봉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일본이 우리를 뒤따라와서 우리를 봉쇄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 봉쇄를 뚫고 살았다. 그래서 지금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를 명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백그라운드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발생했던 사진 중에서 제가 그래도 조금 좀 덜 괜찮은 사진, 완전 너무 한심한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충격받을 것 같아서 근데 인터넷 보면 고난의 행군 때의 사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냐? 이 아이들이 지금은 다 고아원을 다 나왔겠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협동농장이라든가 어떤 농장에 이렇게 집을 하나씩 주고 자대 배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북한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태어났던 애들이 지금 23살 뭐 24살 이 정도 됐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발생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대한민국에 오게 되고 일부는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발생하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권적, 인도적 관점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중국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정치 안보적 이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유엔 그 중국 대사관 앞에서 북송 중지해라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북송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이야기도 할 겁니다. 조금 달라진 중국 정부 북송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또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입장은 인권적, 인도적 관점이 아닙니다. 정치적, 안보적 이해로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이해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중국 내의 탈북민들의 우선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예전에는 2010년 전이죠. 2008년에 중국이 올림픽이 진행했습니다. 올림픽이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많이 오게 됩니다. 저희가 한국에 입국한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2008년이 엄청나게 정점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을 관계로 중국 정부가 막 북한 사람을 잡아서 북송시키는 여러 가지 실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 분들이 다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4년, 5년, 6년, 7년 있다가 한국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을 경유지로만 보게 된 겁니다. 중국에서 정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중국 내 동북3 원래는 연변 자치주 내에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계속 북송이 되니 이게 이제 전역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계속 북송되지 않는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가장 많이 간 거 산동성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산동성은 중국도 굉장히 산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흑룡강성도 제가 가보니 많이 갔고요. 내몽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변 자치주에 있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얼마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이제 국경에서 멀리 벗어진 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중국 내 탈북민들은 현재 가정을 좀 이제는 어느 정도 20년 정도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고 사는 탈북민 가정들은 여자들이 거의 경제권을 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집도 이렇게 짓고 사는 모습도 보고 지연은 남편하고 둘이 열심히 일을 해서 아파트까지 사서 제가 아파트에 가서 감사 예배도 드렸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중국 내 탈북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당연히 국적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지금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입니다. 무국적자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 가장 탈북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내가 말했던 것처럼 북송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어른들이 국적이 없으니 이 아이들이 국적이 원래 없었습니다. 국적이 없어서 한동안은 이 아이들을 엄마의 중국이 원래 엄마가 올라가면 중국도 원래는 이제 아이들을 엄마가 등록을 해야 아이가 올라가는데 엄마가 무국적자이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힘이 있는 집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커서 학교를 가게 될 어떤 임박이 되면서 중국 정부가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 이 아이들을 전수조사를 이제 하거든요. 2012년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한테 헌금을 했는데 중국 내 탈북민 아이가 국적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허족을 올리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돈을 보냈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디다 보냈냐 했더니 뭐 누구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국적을 대부분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국 내 탈북민 2세들은 대부분이 95% 제가 봤을 때는 부모가 공안에 무서워서 안 가서 그렇지 대부분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갔을 경우에는 국적을 100% 올려줍니다. 근데 대신 벌금을 조금 냅니다. 근데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00원 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00원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이면 우리 그 한국 돈으로 약 30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 그래도 중국에서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300원, 500원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금액을 내고 아이의 국적을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아이들의 95%가 이미 국적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그런 여러분들이 뭐 국적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 제가 알기로는 국적을 아빠가 가서 이렇게 하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안에 찾아가서 등록을 하십시오라고 말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국적을 받아야 어쨌든 국가적인 혜택을 또 병원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보호에 국가의 보호 아래 들어갈 수 있고 중국에서의 어쨌든 국민으로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탈북민 2세들은 그러면 지금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 이게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2012년에 조사한 데 의하면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자녀들 때문에 한국에 오지 못하는 경우 중국 내 탈북민들이 지금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죠. 자, 그 경우가 몇 퍼센트라면 15%. 그러니까 부모와 모두 동거하는 가정이 약 한 30%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부모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사람이 24%. 그다음에 보호시설이라고 그러죠. 중국도 국가에서 키우는 고아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아주 엄해요. 저도 가봤는데. 그게 한 20%. 그다음에 부모가 없이 아버지만 데리고 있는 것만 살펴봐도 중국 내 탈북민 2세들은 정말로 연약하게 환경이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거의 64%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요. 엄마가 없는 탈북 그럼 2세들은 어떻게 가족 해체 원인이 됐냐? 엄마가 한국행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난한 이유로 가출했기 때문에 기타에서 31%. 그다음에 엄마가 강제로 북송된 경우. 예. 제가 이런 아이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엄마가 5살 때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던 이런 아이들도 정말 이거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의 그 집사님이 7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개천 여자 수용소에서 끌려갔다가 3년 판결을 받으셨는데 2년 만에 나오셨나? 그래 나왔는데 거의 지금 뭐 암 걸려서 지금도 치료받고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손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북한의 개천 여자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그 엄마들이 마지막 죽기 하루 전날에 이제 노래를 부른대요. 동요 비슷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아이들을 두고 온 것을 굉장히 그리고 엄마들은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우리 하나목양교회는 또 우리 중국 내 탈북민 2세를 섬기는 사역을 해야지 하고 하나로 둘임은 그때 당시 하나목양교회 개인 후원자들이 70명 정도에서 100명 정도 있을 때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들이 오직 선교로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돈을 하나목양교회 어떤 운영을 위해서 쓰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때 결정을 하고 분리를 시켜서 그 돈 100% 헌금한 돈은 중국 내 탈북민 아이들을 섬기는 그래서 고아원 찾아다녔고 그곳에서 북한으로 북송돼서 엄마가 오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해마다 찾아가서 엄마의 역할을 해줬고 나중에 중국 정부가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까지 돌봤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참 그때 또 하나로 드림에 후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엄마들이 그러면 키우는 그런 아이들은 어떻냐? 초등학생들은 매달 2,000원에서 3,000원 들어갑니다. 50만 원 정도.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중학교는 어떠냐? 중학교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대학교 경우를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6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학기에. 기숙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아 이거 우리보다 더 비싸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 물어봤더니 그 북한 여성들 중에 아이들을 대학을 보낸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게 물어봤더니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대출을.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근데 그 동네는 갔더니 북한 엄마들이 아주 교육열이 또 높아가지고 아이가 한 아이가 대학을 가니 줄줄이 거기는 엄청 공부를 빡세게 시켜가지고 대학을 아주 목표를 잡고 하는 동네가 있고 하여튼 다양한 것을 제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넘길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송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송 위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에 중국 공안이 탈북 여성들을 전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팩트입니다. 자, 탈북 여성들 전수 조사에서 제가 이거는 어제 저녁에도 확인을 했고요. 각 성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있는 여성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안들이 불러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문을 찍고 사진을 찍고 북한의 거주지를 물어봤고요. 중국에 들어올 때 어느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고 당시에 불로코가 있었는지, 또 너희들의 자율적인 탈북인지 아니면 인신매매에 걸려서 왔는지, 만약에 또 다시 인신매매로 너희들을 인신매매로 할 경우에 신고하라, 이렇게 하고 다 찍어서 전수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뭐냐면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는데, 그렇게 조사를 하고 가서는 이제 보호해 주는 방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가다가 걸렸을 경우에는 조금 북송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 내에서 어떤 중국에서 말하는 위반되는 일을 안 하고 그 지역에서 중국어도 잘하니까 나가 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잡혔을 경우에는 그냥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연은 그 지역에서 잡힌 거는 100%다 내보냅니다. 근데 타 지역에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호를 안 해주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송 위험이 지금 탈북미 여성들은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완전히 북송 위험에서 해방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도 어떤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여러 가지 뭐 난민은 아니더라도 지금 탈북 그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20살 넘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탈북민 여성들의 엄마들 만나보면 자기 자녀가 23, 4 되는 아이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 지금 하나로 들으면서 대학생 애들도 한 4명 정도 지금 후원하고 있거든요. 탈북민 대학 그 2세 중국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어떤 우리가 중국 내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자기의 어떤 고유한 이런 것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나중에는 어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두림이라는 뜻이 꿈, 비전, 하나님의 꿈 이루어드리는 이런 걸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그런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알아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주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탈북 여성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충이. 이제 때리는 사례가 좀 종종 있어요. 이제는 같이 때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 맞았대요. 처음에는 정말 저한테 제가 지금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뭐 그 탈북 여성들이 맞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폭력에 너무 견디지 못해서 공항국 가서 자수를 했는데 공항국에서 다시 차량으로 집으로 귀가시킨 거예요. 설득해 가지고.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북한에 가도 힘들다. 오히려 와 가지고 남편을 막 혼내고 이랬대요. 아유, 이 지금 오히려 있잖아요. 역으로 북한 여성들이 북한 가겠다 그러면 안 보내줍니다. 지연은 국경 경비대까지 찾아갔어요. 이거는 저 중국에서도 살짝 보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국경 경비대에 찾아가서 재입국, 북한으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음식을 그것에서 제공을 하고 중국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설득을 해서 다시 국경 경비대는 어디입니까? 북한 국경 그 공항국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공항국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경 경비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경 경비대까지 찾아가서 북한 넘어, 거기는 그냥 국경 경비대 가면 바로 북한 넘겨주거든요. 조금 구루했다가. 그런데 국경 경비대 앞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돌아온 사례가 계속 지금 있고요. 지금 요즘에 제가 만났던 우리 북한 출신 여성들은 거의 한 80%, 90%, 거의 한 80%라고 하죠. 90% 넘어 그러니까 여성들이 경제적 책임을 다 지고 있습니다. 네, 남편들이 잘 일 안 해요. 근데 우리 북한 여성들 참 부지런하고요. 얼마 전에도 가서 조개 캐고 오시고, 지금 뭐 할머니 보모하시고 아이들 밥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들 양육하고 뭐 이런 일을 정말 많이 우리 북한 여성들 참 가정을 잘 돌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있죠.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초반에 제가 국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국적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보험의 혜택,
중국 사람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우리 북한 탈북민들은. 이건 지금 제가 우리 그 두림빵 공동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픔인데요. 어 저기 그 폐암에 있는 이 오순아 맨 밑에 사진 오순아 우리 실장님, 오호방의 실장님이 끝내 돌아가셨는데 제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제가 데려오려고 얼마나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걸지를 못해서 못 오셨어요. 네, 오다가 자기는 가다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전날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선생님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로 절대 두렵지 않다고 나만 우리는 다 죽는 거라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실장님을 보호하실 거고 실장님과 함께 하시는 거니까 두려울 게 없다고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 그 전화 끊을 때는 "선생님 제가 이젠 기쁩니다. 제가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서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간도 없이 그냥 이불에다가 말아서 그걸 다 찍어 갖고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불에다 말아 가지고 그 딸 아이가 16 살짜리인데 그 앞에서 통곡을 치는데 간도 없이 엄마를 그냥 이불에 맞아서 봉고차에다 태워서 그냥 화장터로 데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이게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당하는 고통. 정말 생각 같았으면 중국 내 탈북민들 다 데려오고 싶지 한국에. 그다음에 지금 자축에 있는 이제 림파암 이 자매는 지금 빨리 데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데리고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강종옥 지금 자매는 예전에 우리 작년 이맘때 제가 엄청나게 올렸을 겁니다. 한국에 데려오려고 이 자매를. 근데 이 자매가 그때 왔어야 되는데 "선생님 쪼끔만 치료받고 가겠습니다." 하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 온 겁니다, 이 자매도. 근데 지금 또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지금 걷지도 못해 가지고 제가 하여튼 이런 치료를 받지 못해 왜냐면 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국적이 없으니까 큰 병원에 가면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냥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들어가면 400만 원을 일단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3만 원 일단 야진이라 그래 갖고 예약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 들어가는 금액 뭘 검사비 뭐 이렇게 하니까 감히 큰 병원에 갈 수 없고 그리고 또 가려면 국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적이 없으니까 그냥 조그만 중소도시 병원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짧게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했던 잠깐 간증했던 그때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지금 이성희 집사님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중국 내 탈북민들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은 저희가 75 명인가요? 그런 많은 탈북민들을 여성들을 우리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붙여 주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솔직히 찾았습니다. 고아 특별히 처음에 부모가 엄마가 북성이 돼서 중국에서 살아가는 그 아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6 살 때였는데 나중에 12살 때 엄청 커 가지고 근데 우리가 중간에 이불이랑 그때 그 고아 우리 바자회 해 가지고 이불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춥거든요. 북한 무산 바로 앞이니까. 그러니 이거 오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두꺼운 그 오리털 점퍼가 있어야 돼서 그걸 사다 줬는데 얘가 키가 너무 커 가지고 그게 이제 팔이 꽁충한데 이렇게 요만하게 짧게 입는 거예요. 근데 걔가 내가 이제 항상 물어봤던 게 있어요. "너 꿈이 뭐니?" 얘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꿈이 경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5살 때 갔는데 다시는 저와 경찰이 끌려간 거죠 엄마가. 다시는 저와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내가 그 아이 붙들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게 계기가 돼서 처음에는 저희가 사실은 중국의 탈북민 여성들을 만난 게 아니고 고아원 사역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는 사역을 하다가 중국 정부가 개인 고아원을 없앴습니다 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다 키운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하고 연결이 이제 끊겨졌는데 어쨌든 그런 사랑을 전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성경을 주고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또 이렇게 묶어 세우고요.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렇게 그때 이제 성경을
지금부터 한 5년 전부터 들어가 성경을 가르친 분들이 다 리더로 지금은 서서 각 방, 예, 인도자가 돼서 지금 너무너무 좋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가 딱 됐을 때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데리고 저희가 여행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나면 안 돼요.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리장성에 갔는데 정말 그때 국경절이 끝나고 다음 날이다 보니까 만리장성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그래가지고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그 만리장성 전세 냈어요. 우리 이 팀이 다 올라가가지고 두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이렇게 짝지어서 올라가가지고 그동안 성경 읽으면서 나눴던 이야기 다 하고 지금 이게 온 사람들은 팀장들만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여기서 다 이미 갈 때 팀 묶고 가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기 갔다 오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꼭 2번씩은 배낭여행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그 가까운 중국 좋은 산을 다 알아봤어요. 그 탈북 여성들이 사는 지역의 산을 알아봐서 또 저희 선교팀이 가면 그 여행을 하는 거죠.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북한 여성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그 옆이 관광지인데도요. 관광지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그리고 미리 제가 엄청나게 인터넷 뒤져가지고 아주 유명한 만두집, 줄 서서 먹는 만두집. 처음에는 제가 갔는데 너무 사람 많아서 못 먹었는데 하필 그날 사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그 만두집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래도 그 만두집에 가서 저희가 정말 우리 한 150개를 먹었던 것 같아요. 만두만 150개를 엄청나게 근데 참 잘 다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싸가지고 가게 했는데 여기 곤돌라 타고 올라가면서 15분 올라가거든요. 곤돌라. 이게 떨어지면 우리 한국하고 달라요. 밑에 이렇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 보호막도 없어요. 믿음으로 곤돌라 타고 올라가고 또 믿음으로 곤돌라 타고 다 내려왔어요. 그래도 한 명 다시 물어봐도 다 가겠다고 그러고 엄청나게 무거운 거를 청년들이 책부터 시작해서 성경책 뭐 여러 가지 지고 갔는데 근데 확실히 갔다 오고 나서 북한 탈북민들을 직접 만나고 나니 더 섬기는 요즘 우리 지금 교회 지금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그때 가서 섬겼던 사람들 대부분 다 스태프들로 저희 지금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통일 아카데미에 들어오신 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일도 함께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공동체 이제 성경책 약 이런 보내는 거 저희가 지금 얼마 전도 지금 또 보냈고요. 이런 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약도 근데 잘 안 가가지고 지금 파스 정도나 물파스 이런 거 약은 다시 갔다가 어떤 지역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또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저고리 네, 북한 여성들이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또 하나의 사역이 이들이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못 해줘도 결혼 결혼 사진은 한 장 찍어주고 가족 사진을 찍어주게 하고 싶은 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 가보면 가족 사진이 별로 없어요. 다. 그러니까 그냥 뭐 팔려와서 이렇게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근데 그냥 그렇게 팔려온 것 같아도 또 정이 있는 부부가 있어요. 요즘 또 남편과의 고민을 많이 털어놔요. 그러면 제가 가장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숙제를 냅니다. 남편한테 하루에 3번 사랑한다 말해주기, 3번 뽀뽀해주기. 그러면 처음에는 아주 난리가 나요. 못합니다. 뭐 어찌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오면 숙제 때 걸리거든요. 왜 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은 순수해서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달라요. 근데 그걸 하려면 저부터 해야 되니까 저도 집에서 우리 남편한테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서 자 했습니까? 그럼 저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많이 깨져 있는 탈북 여성들이 부부관계가 정말 많이 회복됨을 봅니다. 네. 진짜 처음에 그 별거 같지 않아도 하루에 3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말 쓰기, 고운 말 쓰기 이런 거 하거든요. 계속 숙제를. 성경대로 읽히고. 그러면 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서 회복이 된 사람들 되게 많고요. 그래서 부부로 이제 사는데 이 저고리를 입고 싶다. 그래가지고 새 거는 못 해주고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데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또 저고리를 한 번밖에 안 입잖아요. 한복을. 그래서 한복을 다 받아가지고 정말 나쁜 거는 다 버리고요. 진짜 좋은 것만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또 저희 다 다림질 해가지고 또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왜 북한 여성들은 좀 깔끔하기 때문에 이 팩 있잖아요. 아주 좋은
팩을 또 사 가지고 거기다 다 넣어 가지고 포장 딱 해 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저희. 제가 그리고 뭐 약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어오면 기한 지나간 걸 웬만해서 안 보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줘도 들을 때 이제 왠지 우리가 쓰고 나머지를 주는 느낌을 그들이 받게 하기 싫어서 "정말 당신들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밝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도 저희가 보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사소한 것도 받으면 되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시작했던 것이 탈북민 세 1:1 아마 이 중에는 우리 탈북민 아이들을 섬기는 후원자님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꽤 많아요. 예. 제가 지금 눈 마주친 분들 거의 다 1:1 후원자들. 일단은 우리 이사님들부터 우리 섬기는 우리 하나목욕회 저희 제일 맨맨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목욕회 제 밑에 있는 이사님들은 제일 맨맨하거든요. 왜냐면 말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설교 때 이제 막 울고 "자 여러분 한 명씩 섬깁시다." 이렇게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다 해요. 그게 그때 우리가 한 20 명. 예 우리 웃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이사님들은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무조건 합시다." 이래 가지고.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더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후원자들이 모이게 됐고요. 그래서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아이들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1 년에 2 번을 음악회, 바자회를 통해서 저희가 헌금을 모아 가지고 부활절 날 성탄절 날에는 저희가 이렇게 원래는 바자회라든가 통일 음악회를 해 가지고 돈을 다 기부받아 가지고 그 돈을 중국 내 탈북민 아이들에게 또 탈북민 여성 공동체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리는 역할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통일 음악회도 못 했고요. 바자회도 못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게 없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1:1 후원자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벌써 아이들이 한 20 명이 대기했어요. 그러면 준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안 줘요. 한 달을 지켜보거든요. 한 달을 기도를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정말 잘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성경 읽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해야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 힘드니까 다시 나가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안 줍니다. 원래는 2 달, 석 달 안 줬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워해서 주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런 헌금을 주고 이렇게 하시면 미리 생각만 하고 있어도 다음 날에 갑자기 누가 문자가 와요. 저도 후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미리미리 후원자들을 이렇게 붙이시고 또 지연은 저기 유튜브를 보시고 멀리에서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연락 오셔 가지고 우리 이 중에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그 많은 인원을 또 후원하신 이런 분도 계시고 제가 이걸 뭐 간증을 이루 설명할 수 없는데 이 일은 송예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드림이 한 드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중국 내에 있는 많은 유리방랑하는 그 누구도 무국조자로 누구도 따뜻한 손길을 내보일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많은 통일 선교하시는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작지 않아요. 그런데 어 이 한국 내에 어찌 보면 통일 선교 사역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 사역은 하는 그룹이 정말, 정말, 정말 적습니다. 정말 가 보면 '뭘 하냐?'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하긴 하는데 정말 어찌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나서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한 사람 나오기까지 20 년이 걸립니다. 어찌 보면 40 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고 싶지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는 사역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국 내 탈북민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정말 깊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길을 열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요즘에 올해는 통일 음악회를 못 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많은 헌금을 모을 수는 없었지만 또 많은 여러 가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 선물. 이게 작년도 저희가 성탄 선물을 보냈는데요. 추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외투 이렇게 오리털 점퍼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돈을 보내주니까 이렇게 필통이나 이런 거 다 사 가지고 이렇게 보낸 사진인데 이게 많아요 아이들. 제가 일부만 그냥 여러분 보시라고 올린 거예요. 네. 제가 이런 걸 받을 때 너무 행복해요.
이제 보내주면 이렇게 선물 다 사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올해 계획이 엄청 많았습니다. 일단은 중국 내뿐만 아니라 제가 그 사육장도 여러 개 오픈을 해서 이렇게 있고 우리 사육자들이 들어가서 좀 쉬기도 하면서 중국 내 팀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 사육도 이제는 그만둬야 되는가 보다 했다가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해라라고 해서 그때부터 온라인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폭발적으로 온라인 그룹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원래 6개 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2개 방, 딱 6개 더 늘어났고요. 지금 또 대기하고 있는 방이 한 2개 정도. 지금 거기는 지금 대기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들을 다 저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3개월은 규칙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익히고 어떻게 가야 되는 방법, 성경 읽는 방법,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또 이게 중국에서 조직 생활을 안 하고 마음대로 막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가정만 꾸리면서 마음대로 그냥 중국은 또 우리 문화하고 또 다릅니다. 한국 문화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신경 안 써요. 뭐 옆에 뭐 어떻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이런 조직 문화에 들어오면 어떤 리더를 세워놓으면 엄청 힘들게 해요. 리더를. 그리고 자기네끼리도 엄청 다투는 어떤 기간이 3개월 있습니다. 그 3개월은 진이 다 빠져요. 저도. 그런 거를 어떤 갖춰 놓은 다음에 성경을 읽고 뭘 해야 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렇게 한 템포를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한 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면 자기네가 힘을 얻는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는 한 우리가 5년 전부터 시작했던 성경 그룹은 우리가 안 해요. 선생님들은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성경 나눔하고 이것만 하지 거기 있는 리더들이 100%다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함께 모여서 나눔하고요. 그다음 신방 훈련을 제가 계속 시켜갖고 한 주에 한 번씩 요즘은 못 가니까 전화 신방하는 거 다 적어요 우리는. 철저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도 없어요. 딱 철저하게 신방 어제도 제가 중국 내 탈북민들 우리 공동체 리더들과 회의를 했는데 신방을 안 하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신방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몰라서 못했대요. 그러면 이제 전화로 신방하는 거. 근데 신방을 했는데 적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적어야 한다. 왜 적어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하지 않냐 선생님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배워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그러면 리더들과 그 밑에 있는 하부 중국 내 탈북민 여성들이 끈끈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좋은 모습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 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올라가는 것 그리고 토요일에는 질문이 올라와요. 그럼 질문을 선생님들이 엄청 바빠요. 질문 2개 방씩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너무 바쁘다 그러세요. 왜 질문이 선생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걸 한번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 대답하나 안 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빨리 갈게요. 예, 거의 끝났습니다. 토 이야기. 제가 요거 중국의 성경 읽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저희가 주 강의는 마지막 주입니다. 제가 통일 아카데미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저희 하나로 드리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중국 내 탈북민들을 무국적자들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로 드림 저희가 다음 2기 저희 통일 아카데미 2기 할 때 스텝으로도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콜링하는 겁니다. 또 1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또 온다고 해서 다 같은 어떤 사역의 길을 가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와서 중간에 빠지시는 분도 있고 저희처럼 지금 막 8년 9년 함께 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오래오래 같이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중국 내 탈북민들을 위해서 갑시다 그러면 제가 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직접 가세요. 놀라운 오히려 남한 분들이 북한 사람들은 정열적이고 열정은 있지만 어떤 잘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그것도 많이 나아지지만 그러나 남한의 어떤 사역자들이 살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어떤 과정을 걸치게 되면 여러분 중에 중국 내 탈북민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도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이 뭔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일에 동참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늘의 드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연합기도회도 좀 들어오시고 또 저희가 이제 그 하늘의 드림 회원은 월 10,000원입니다. 회원이 또 이제 아이들 후원하면 20,000원 해서 저희가 그렇게 내면 하늘의 드림 카톡방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 가지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함께 주회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오늘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하나로 드림 사역, 중국 내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내 저희 지하 성도들 잘 돌보고 그들을 세우는 사역까지 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좋은 동력자들, 이거 기수 통일 아카데미 1기를 통해서 그런 좋은 사역자들이 저는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